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내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서늘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은 크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유독 내 말만 귀담아 듣지 않거나 은연중에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대놓고 욕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깊고 끈질긴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일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즉 위험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볍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묵직한 산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탐구했던 지성,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으신 분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태도의 결핍에서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칙을 하나씩 짚어보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내는 단단한 삶의 태도를 배워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패를 너무 쉽게 보여주는 경솔함을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말의 무게를 잃어버린 가벼움을 다스리는 침묵의 지혜입니다. 셋째, 내면의 텅 빔을 방치하는 나태함을 끊어내는 끊임없는 수행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철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철수 씨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먼저 나서서 망가지는 농담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가정사도 술자리에서 서슴없이 털어놓으며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웃으며 말하곤 하죠. 그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더 좋아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철수 씨를 존중하기는커녕 그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거나 중요한 결정에서 그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과연 박철수 씨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날카로운 회초리 같은 가르침 속으로 지금부터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바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거리와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빛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재주를 떠벌린다. 사람이 무시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잘해주고 너무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내 마음을 다 보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 모든 감정, 그리고 모든 약점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신비감이 사라진 인간관계는 권태와 무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 씨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친근해지기 위해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냈습니다. 나 사실 빚이 좀 있어. 우리 집사람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처음에는 위로를 건넬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군. 그리고 그 약점은 나중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없던 자리에서 철수 씨, 빚 때문에 쪼들린다며? 그래서 그렇게 굽실거리는구나. 라는 식의 가십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과 같고 알 수 없기가 물과 같다. 그러니 나를 지키는 울타리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약간의 어려움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이란 까칠하게 굴거나 불친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절하되 나의 가장 깊은 곳은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 은근한 기품을 의미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말입니다. 우물은 누구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지만 그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는 가늠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우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스러워합니다. 반면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개울물에는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흙탕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얕은 개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사생활에 대해 묻는 무례한 질문에는 빙그레 웃으며 침묵으로 답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건 왜 물으시나요? 라고 되물으며 상대방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절은 귀한 선물이어야지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공짜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말의 무게를 천금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그 실수는 나의 위엄을 갉아먹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두고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죄를 경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과 같으니 그로 인한 재앙은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게 되는 순간을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대부분 상대방의 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떠벌리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남의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 분위기를 띄우겠다며 실없는 농담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가벼운 사람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되면 그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 모임에서 항상 말이 많은 김민준 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민준 씨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불안해하며 아무 말이나 꺼내서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아, 맞다.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라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자신의 얇은 지식을 과장해서 떠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응해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영양가가 없어. 저 사람한테 비밀을 말하면 큰일 나겠어. 결국 민준 씨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게 되고 그가 정작 중요한 의견을 낼 때조차 사람들은 건성으로 듣고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의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말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줄이면 상대방이 내 말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킬 때 그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감으로 채워지는 묵직한 공간이 됩니다. 호랑이는 짖지 않습니다. 오직 짖는 것은 겁 많은 개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소란스럽게 떠들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존재할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비꼬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화를 내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상대방을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그 몇 초간의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압감을 줍니다. 지금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아십니까? 라고 차분하게 묻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움츠러들 것입니다. 말의 주인이 되십시오. 혀가 나를 끌고 다니게 두지 말고 내가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3번, 아니 10번을 거르고 내뱉으십시오. 그렇게 정제된 언어는 듣는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무거워질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원칙은 내면의 뜰을 끊임없이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칠애가 아닌 진정한 실력과 인격을 갖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신 그 에너지는 바로 독서와 수양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품위 있는 행위다. 겉모습을 꾸미는 데 쓰는 시간을 마음을 닦는 데 쓴다면 그 향기가 만리를 갈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대화를 나눠보면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유튜브나 뉴스에서 본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나 과거의 낡은 무용담만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겉모습은 소박해도 대화를 나눌수록 깊은 우러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자신만의 통찰로 해석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단단한 심지가 느껴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영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수 씨는 겉멋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창회에 나갈 때면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일상은 공허합니다. 퇴근하면 TV 앞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책 한 줄 읽지 않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의 소재가 늘 빈곤합니다. 남의 뒷담화, 연예인 가십, 돈 자랑, 자식 자랑.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친구들은 영수 씨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그를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나이 먹도록 속은 텅 비었구나. 이런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신독, 즉 홀로 있을 때도 삼가며 스스로를 지킨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갈고 닦는 시간이 쌓여야 남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인문학이든 역사든 혹은 자신의 전문 분야든 깊이 있는 지식을 머리에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사색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삶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은 그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넘치며 그 아우라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이 꽉 찬 사람인지 빈 껍데기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보석처럼 갈고 닦는다면 남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정약용 선생님의 3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나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와 신비감을 유지할 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굽히며 구걸한 관계는 결국 비참함만 남길 뿐입니다.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둘째, 말을 아끼고 침묵의 무게를 가지십시오. 가벼운 말은 가벼운 대접을 부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한마디가 상황을 정리하는 힘을 갖게 하십시오. 셋째, 보이지 않는 내면을 끊임없이 채우십시오. 거칠애가 아닌 실력을, 허세가 아닌 인격을 갖추십시오. 독서와 사색으로 다져진 내공은 그 어떤 명품보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시선이나 무시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스스로를 깊이 사랑하며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무시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의 고독을 견디며 오히려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셨듯이 여러분도 타인의 무시를 걸음 삼아 더 크고 단단한 나무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위엄은 남을 짓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데서 옵니다. 오늘부터 당장 말수를 줄이고 책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거울을 보며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눈빛을 보고 세상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의 단단한 중심을 잡아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신을 지키는 품위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